아파트를 팔거나 상속 증여를 받거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나에게도 세무조사 올까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가족 계좌도 쓰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온갖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다 걸려요. 세무조사 왜 걸리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6년 근무한 조사대응 전문 송노용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송노용. 세무사님 예전에 세무공무원 하실 때 세무조사 많이 하셨죠? 네, 저는 주로 퇴직 전에 6년 정도는 세무조사 업무 봤습니다. 보통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께는요, 사전에 세무조사를 언제부터 하고 무슨 세금을 무슨 사유로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를 통지로 해주는 건가요? 서면으로 보통 15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받으면 근데 마음이 이렇게 덜컥 하시겠어요? 그럼요.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통지를 하고 조사를 나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 예고 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하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물긴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일시보관, 즉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오거나 장부와 서류를 확보하여 가져오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 많이들 당황하시죠. 그냥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경우도 당황하시는데요. 불시에 여러 명의 조사관이 들이닥쳐서 세무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왜 업무를 방해하냐 볼멘 소리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욕도 하시곤 하는데요. 서류를 가지고 또 급하게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부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야죠. 그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데도 있었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 그런데 정말 불편하게 세무조사를 시작하곤 했었죠.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세무조사 중에 극단적인 경우 중 일부를 말씀드린 건데요. 모든 세무조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세무조사는 납세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세무 검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세무 리스크라 볼 수 있고, 조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부담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께서는 지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을 세금으로 냈다고 본인에게도 올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미리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조사를 하는 그 법적 근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라는 법률인데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된 세액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걸어들이는 전체 세수에 비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뉴스에 근데 되게 비중이 크다, 세수가 빵꾸 나가지고 세무조사 많이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세수 대비 1에서 1%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범위 등 세무조사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족해서 마구잡이로 세무조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많이 걸어들인다, 이런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께서 세금을 탈루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세무조사는 일부 고의로 탈세하시는 분들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 다른 분들께도 세금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니 간접적으로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세무사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세무조사 사실 안 받고 싶은데 또 안 받으려면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걸 사실 알아야지 그걸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요, 세금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 아니면 또 부동산을 양도, 증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세금이 발생하는 유형 또는 세금 신고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의 종류도 달라지고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양도, 증여가 일시적인 이벤트임에 비해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항상 세금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다 많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측면에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정기조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특정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 실시되는 세무조사고요. 반면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요건에
조사에 따라서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분들 또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전 예고를 하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이고요. 아무래도 특별한 세금 탈루 혐의점을 포착해서 시작하는 비정기 조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보다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정기조사보다 몇 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혐의점을 특정해서 불시에 착수되는 비정기 조사와 달리 정기 조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세무 검증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비정기 조사보다는 정기 조사로 세무조사 받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착수 시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나온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인지 정기조사인지 왜 선정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지금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조사가 뭔가요? 정기조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업자 대상으로만 하는 게 정기조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요 정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내 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로서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정기조사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은 성실도 분석에 따른 불성실 혐의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세청 전산망 내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비슷한 매출액,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소득률 및 납부세액 비율,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신장률, 젖대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 비율 등 정해진 평가 요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 다른 업체 대비 소득률 및 납부세액 비율이 낮거나 특정 경비의 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점수가 낮게 부여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사업자가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동종 업계랑 비교를 해서 특출나게 이 업체가 수익이 과도하게 많이 난다, 비용 처리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업체를 콕 집어가지고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동종업종 대비 소득이 낮게 신고된다. 그리고 접대비라든가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들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4과세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 중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환조사라고 하는데요, 일정 규모 법인, 보통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비정기 조사 대상자 역시 선정하는 사유를 모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법령에 나와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허위 거래를 한다거나 탈세 제보가 있다거나 모두 세금을 고의로 탈루하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인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했다고 간주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세청에선 실무적으로 이런 방법을 합니다. 내부 정보 수집을 해서 내부 정보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탈세 제보를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탈세 혐의 자료가 통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라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동산 거래 소명 신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거 검토하는 경우가 있죠.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돼 가지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 특히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당업체를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는 속노용.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미숙하게 대응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경험 있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사 전문 송노용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